두부조림 했어요. 두부조림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잔치국수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음 주 메뉴로 동태전하고 육전하고 호박전 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깻잎순 이걸 누가 줘서 깻잎순 조갯살 넣고 깻잎순 볶았고요. 이거는 아까 비빔국수 했어요. 이거 노각 무침하고 비빔국수 했고요. 이거는 저거 노각 무침이에요. 이거는 쌀했어요. 쌀밥이고 저건 쌀밥, 저건 열무김치. 자, 이제 맛있게 드십시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맛있게 드세요. 원래 우리 누구 결혼하면 잔치국수 국수 먹나잖아. 맞아. 이런 국수예요? 이런 거지? 이 소면으로, 하얀 소면으로. 약간 이렇게 사람 많을 때 식사 대접하기 좋을 것 같네요. 옛날에는 그렇지. 그렇게 해서 미리 국물 다 해놓고 국수도 소면 스콜이라 삶아놓고 넣고 이렇게 해서 물만 벗어 그렇게 해서 했었죠. 지금 생각났는데 이 멸치국수를 시켜갖고 묵밥 해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죠? 묵을 국수처럼 썰어가지고 하는 묵밥 있죠? 양념장. 양념장 올려서. 맞네. 그러면은 진짜 건강한 음식이다 그것도. 너무 맛있다. 네. 약간 뿌니까 더 맛있어요. 아우, 약간 맛있다, 뿔만 진짜. 맛있네요. 먹는데 말을 하고 싶지가 않네. 너무 맛있어. 비빔면도 너무 맛있어. ASMR. 비빔면 맛있죠. 아 근데 원래 에리님은 되게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제가 먹는데 복이 많은가 봐. 복이 들었나 봐. 아, 국물 너무 맛있다. 네, 너무 맛있어요. 이 야채물하고 딱 섞이니까 완벽해지는데요. 이 국물을 내고 싶으면은 멸치하고 다시마하고 표고 넣잖아요. 네. 거기다가 무 대파 같은 거를 좀 있는 걸 같이 넣고 같이 삶아요. 그러면은 국물이 더 시원하죠. 이거 무하고 대파만 좀 넣거든요. 저는 새우 두부젓 새우젓 두부찌개 맛있죠. 그걸 했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딱 처음에 내놓으니까 여기 감자도 들어가고 호박도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아니야 이거 하신 분이 그거 넣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안 넣고 이렇게만 먹어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두 번째는 본인이 이제 원하는 대로 감자하고 호박을 넣은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고 그렇더라고. 그 사람은 30평생 살이 쪄본 적이 없어요. 정말 자기 그 몸무게를 항상 유지하는 사람이라서 입으로 관리해서. 같이 먹으면 저만 찌는 거예요. 12시간도 먹고 막 그러거든요. 누가? 근데 저희 남편 그런데도 그리고 365일 거의 술 그러니까 이런 술자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데도 살이 안 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적게 먹는 거 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체질이 그런 거네요.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술을 마실 때는 안주를 정말 이런 걸 한두 개를 먹을까 말까. 그러니까 안주를 잘 안 먹고 그다음에 탄수화물도 자기가 조절해서 먹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술을 마시니까 이 배가 나와서 약간 내장 지방? 그 마른 체형인데 내장 지방이 있어.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조심. 그러니까 저는 비만이었고 거기는 이제 술 때문에. 내장 지방이고. 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더 위중하냐, 비만이 더 위중하냐. 저희 둘이서 맨날 그랬거든요. 자기가 비만이었었다고요? 저는 과체중이었죠. 그러니까 비만이었죠. 많이 빠졌어요? 많이 저는 빠진 지금 7kg 감량. 와, 그렇구나. 근데 문제가 저는 뱃살이 그대로예요. 뱃살이 빠져요. 식단하면. 뱃살을 운동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식단해야지 빠져요. 얼마나 하셨는데요? 저는 3개월 하고 오늘이 17일째. 아, 욕심 많으시네. 3개월 동안 7kg가 다 빠지신 거예요? 네. 살이 너무 많이 빠지던데요? 식단을 클린하게 한 지 거의 열을 넘어가고 있는데 아침마다 계속 빠져요. 그래서 이대로 빠지다가 나 40kg 가는 거 아니야? 막 농담으로 그러긴 했는데 좀 빠지긴 하더라고요. 아, 클린하게 한 거는 최근에. 네. 아, 그러면 3개월은 좀 느슨하겠고. 3개월 동안 한 달에 4-5번을 과자랑 빵을 먹은 거죠. 이제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그러면 이제 과자를 막 4봉을 사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막 2봉을 먹고 또 그 다음날 또 1봉을 먹고 그랬던 거니까 그렇다고 엄청 한 번에 엄청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늘 2봉 먹고 뭐 내일 1봉 먹고 그렇게. 그 나름대로 또 거기서 또 진짜를 하셨어. 차라리 한 번에 딱 먹고 그 다음에 툭 쉬는 게 낫지. 그걸 뭘 나눠 먹어. 그렇게 해서 빠졌다는 거잖아요. 네. 저번에도 여기 그런데 배가 안 들어가냐고 지금 궁금하다고 지금.
근데 저번에도 여기 앉으신 분이 그 왜 동대문에서 장사하시는 네네. 분 아. 그분도 뭐 몇 년, 1년 하셨는데 클린하게 한 건 아니라고 그래도 자기도 효과를 봤다. 엄청 가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한테 힘입어가지고 그래 나도 좀 더디지만 음. 노력을 해보자. 왜냐면 그 스트레스를 관리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제 먹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요새는 과자를 이걸 먹어줘야 사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막 그게 절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와그작 씹으면 음. 약간 스트레스. 맞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 줄을 몰라. 아. 술도 안 마시지 뭐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지 계속 이렇게 화병처럼 속으로 쌓아오니까 제 스스로 그걸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고 저는 이게 잠깐 이게 에너지가 딱 바닥이 되면 잠을 이렇게 좀 자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막 시간 되면 밥 해야 되고 막 애들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지금 몇 살? 저는 지금 이제 많이 컸어요. 대학생 이제 고1, 초6. 아, 셋. 아, 근데 다자녀들이 왔는데. 초6이 있네, 근데.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7월 달에 저는 아이는 밤늦게 1시 막 이렇게 오지 남편은 아침에 일찍 나가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잠을 4-5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저는 수면 그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수면이 안 되면 다른 걸 열심히 해도 효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빠지긴 했는데 네, 맞아요. 아, 그때 제가 집에 가면서 생각했었는데 이 케이스는 되게 어려운데 제가 감히 그때 느끼기에 약간 그 통제하려는 성향이 좀 강하다 느꼈고 약간 그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을 좀 많이 쓰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 하려는 욕심이 되게 강하고 이거를 마음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실 분이지 않을까라는 약간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 맞아, 그날. 제가 그때 그 연회장에서 제가 그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겸님이 잠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했어. 어려웠지. 그래가지고 막 옆에서는 그냥 자면 되죠 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자녀분이랑 남편분 다 스케줄이 있는데 맞춰서 이제 기억나요. 나도 잠이 방해가 그랬었어. 되니까. 네. 그 내가 그거 고민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랬거든요. 자면 되지. 그 아이가 오고 집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에 와서 그걸 밥을 차려줘야 되는 게 그게 아 맞아, 밥을 차려주는 거 있었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술자리에서 사람들하고 막 즐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안주를 거의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물을 몇 숟가락 먹고 소주를 막 2-3병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오면은 11시나 뭐 1시나 2시 되면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국수를 요 정도로 이렇게 삶아줘요. 그러면 삶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루룩 먹고 아침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밥을 또 먹어. 그래서 내가 아니 밤에 이렇게 먹었으면 아침에 배가 안 고플 텐데 근데 저희 남편은 정말 새벽에 딱 일어나서 그 밥을 딱 먹고 또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남편이 아침에 또 먹는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 남편이 그래. 술을 먹고 와서 그때 제가 준다는 거죠. 차려주는 것을 기꺼이 하는 것이 뭐 즐거우신 일이면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 수면이 방해되는 게 고민인데 그걸 한다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Why 얘기해요. am I doing? 가족들이 이렇게 다 들어야지 마음이 놓이는 그렇지.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잠을 많더라고요. 잘 수가 없죠. 저 이걸 나쁘게 보진 않았고 나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통제라고 말하는 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냥 중립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 이 상황을 내가 잘 챙기고 이렇게 하려는 게 되게 마음이 있으신 분이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생 과제 중에 하나가 나는 언제쯤 좀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근데 막내가 지금 초6이니까 7년은 좀 지나야지 얘네가 좀 성인이 되면은 좀 약간 엄마가 내가 올 때마다 안 자고 있으면 무섭지 않을까요? 저희 큰애가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도대체 너희 엄마는 언제 자니?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아니 그러게요 저희 엄마는 잠을 안 자요. 아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처럼 기다렸다고 항상 오고 아니 자기가 들어왔을 때 엄마가 자고 있어야지 정서적으로도 편안하고. 아니 저는 그냥 뭐 잘 지가- 갔다 왔어. 그래 고생했어 그냥 그러고 잘 들어가. 근데 그때까지는 어쨌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부모라고 부모가 아닌 거야. 아니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긴 하지만 그냥 저도 제 좋다고 성향이- 생각은 안 하지만 하지도 못하거든. 좋다고 해도 나는 못하거든. 왜냐면 그 의미를 못 찾아서. 그래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제 안 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사는 집 애들은 또 그게 또 당연히 이 시간에 오면 엄마가 자는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할걸? 어쩌다가 제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딸이 제 침대 코앞에 와서 엄마 나왔어.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그때 깨가지고 또 새벽 2-3시까지 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12시 반에 들어와서 저를 깨우면 근데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랑이 넘치는 건 알겠거든요. 근데 사람은 아니고. 근데 약간 이게 집안의 문화인 것 같아요. 그치 문화지. 왜냐면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좀 약간 이상하게 보이는 건 저희 집에서는 아니 늦게 들어왔으면 조용히 들어와서 남 방해하지 말고 그렇지. 그러니까 조용히 들어와서 알아서 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네가 몇 시에 들어오든 상관없이 안전하게 집에 들어올 것이라는 신뢰가 있고 집에 들어와서 뭐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냥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서로가 좀 약간 편한 게 있는데 이 집을 상상해보면 저는 이제 제가 안 경험해봤으니까 되게 서로 신경을 많이 쓰겠구나. 그리고 이제 저만 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뭔가 저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건가 잘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누구한테 유익한가? 애들한테 좋은가? 나한테 좋은가?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솔직히 나는 도대체 뭘 좋아하나 솔직히 저는 이렇게 뭘 먹으러 갈래 그러면 딱히 생각나는 음식이 없어요. 제가 돈을 주고 뭐 고기를 사 먹어본 적도 별로 없고 저는 그냥 떡볶이? 그냥 그러면 남편이 장난하냐고 맨날 그러거든요.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했을 때 딱히 없다. 없어요. 예, 딱히 나 뭘 좋아하지? 남편 좋아하는 건 알아요? 제가 남편 바람이어가지고 남편 바라기예요? 아 거기가 포인트네. 그래서 기다리시고 아이고 마성의 남자인가? 되게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안 행복하지. 안 그냥 맞아. 정성이 아이고 거기서 잡을 때 잠깐 남아 끝나고 자기 좀 남아. 아 그래서 그러구나. 그러니까는 남편 너무 지겨울 수도 있겠다. 남편은 맨날 올 때마다 눈 뜨고 있으면은 네, 남편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건 또 아니 차마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습관이 드는 걸 수도 있지. 저 여자가 저렇게 저거는 없을 수가 없으니까 늘. 그래서 다른 근데 사람- 그게 그냥 내 부인 된 도리도 엄마 된 도리가 아니라 아직도 그 남편 빠여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일어나도 밤에도 해주고 새벽에도 해주고 이러면은 나중에 너덜너덜해져. 근데 나에 지금은 없어져. 안 해요. 이제 안 한 지 꽤 됐어요. 못하는 거지 힘이 들어서. 네, 맞아요. 음.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정말 요즘은 그거래요. 제가 남편 대리기사 이런 아유. 다양하게 아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야 대단하다 진짜. 저는 그렇게라도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남편. 그러니까 막 20분, 30분 운전하고 오면서 우와. 같이 얘기를 한다거나 그 있는 시간.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니까 같이 살아도 마주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사랑에 빠지면 입맛도 맞아. 없고 그럴 수 아니, 아니. 성적도 빠지고 입맛이 없지 사랑이 않아? 그런 사랑에 빠지면 퉁퉁 먹고 부어. 싶은 것도 없고 나는 나가면 다 사 먹고 싶어. 왜냐면 그게 뭔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갈증만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사랑이 아니거든. 집착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착각하면 그거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컨디션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면 편안하고 이렇게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봐야 되는 거잖아. 봐야 되고 돌봐야 되잖아. 그 사랑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음. 나는 애착이 좀 문제가 있나 보다. 음. 이거를 남편한테 풀려고 하나 봐. 남편한테 자꾸만 애착을. 그런 생각을 언제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도 안 돼.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새해 다짐이 남편으로부터 독립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제가 웃기죠.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저는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경상도에서 조금 많이 이런 어머니들이 많아요. 남편 바라기가? 근데 이제 이게 남편 바라기 느낌 아니거든요. 사실 왜냐면 그거 이제 아니지 않니? 경상도에서는 약간 이제 좀 가부장적인 성향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들은 그렇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그래서 안 하면 안 좋으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약간 마음 아프게도 어머니들 사이에서도 그게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문화가 좀 서울에 비해는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바꾸면. 며느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거든. 그래서 그쪽 아랫지방으로 시집간 집 며느리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 문화에서는 당연하거든. 명절 때 모여서 이렇게 하고 남자들 이렇게 하고 여자들 따로 모여서 먹고. 근데 그렇게 시집간 며느리들은 황당한 거지. 그 문화 자체가. 그래서 저는 약간 많이 봤어요. 이런 케이스 많이 봤는데 근데 이게 제가 왜 지금 이제 30대 초반으로서 약간 좀 걱정이 되냐면 이 말로들을 좀 보고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아버님들이 나중에 자기 앞가림을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들이 아까 똑같이 어머니들이 약간 어느 순간 공허해지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다 했고 남편한테 뭔가 줬지만 사랑을 받지 않았어. 근데 막상 아무도 날 안 챙기는 거야. 그러면서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공허함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부터라도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걸 막 잘 생각했다. 찾으려고 이제부터 이제 시작하는 음.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살을 빼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몸이 좀 이렇게 조금씩 아프다 보니까 그거를 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단은 다 병원을 가요. 집착해서 살부터 빼세요 하니까. 아유, 몸 좋아지면 그것도 나아지겠네요. 그래요? 그래야 되겠네요. 궁극적인 자기는 그게 그거네요. 남편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재밌게 그냥 뭐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죠. 내가 이래서 집에 오기가 싫어. 막 내가 이래서 회사에 있는 게 편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냥 저희 티격태격하면서 농담처럼. 장난스럽게 잘 지내요. 근데 모르겠어요. 남편의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그 남편 입장을 진짜 생각해봐야 되고요. 차마 표현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그날의 행복 불행이 남편의 태도에 달려있거든. 완전 명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독립을 하고 싶다는 거. 왜냐면 아침에 인상 딱 쓰고 가면 하루 종일 그거 방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사람 봤고요. 그리고 남편이 활짝 웃으면 그때 이게 내가 삶이 거기에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거기 조정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무심이 나한테 너무 없다는 거죠. 내가 없다니까? 그리고 하루의 희비가 남편의 나에 대한 태도에 달렸다고요. 그 주식하는 사람들 생각해. 주식이 아침에 빨간 장이냐 파란 장이냐에 따라서 하루 종일 그런 사람들 많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남편이 뭐 자기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고 갔다. 언짢은. 그럼 하루 종일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약간의 그 이상한 기분이 아이들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거기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거 더 잘할 거거든요. 엄마 아버지랑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도 다 보고 있고 애들이 보기에도 엄마가 좀 독립적이고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그 건강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쁘고 누가 이렇게 들으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가정이 듣기에는 아우 뭐 알콩달콩하다 뭐 좋겠다 뭐 나 하나도 좋을 것 같지 않거든. 왜냐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아니 만약에 내가 남편이라면 이 방송 듣다 그러면 저희 남편이 정말 정확하다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왜냐면 본인 마음에 달린 거거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래도 자기 태워다 주고 싶고 그래도 빨리 보고 싶다가 되는지. 그런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음. 이제 저희 남편은 제가 막 그 남편한테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제 스스로 막 이렇게 친구도 만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럼- 집에만 있거든요. 그럼 근데 이런 시기가 건강하게 이제 가질 것 지금 같아.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게 건강해지면 이제 혼자 여행도 가보고 이제부터 이제 그래 볼까 하고 이제 모든 돈은 이제 남편한테 10원도 쓰지 말고 나한테 한번 써보는 걸 바꿔봐요. 내 옷 사고 어떤 사람은 남편 옷은 너무 잘 입히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셔츠 착착착착 떼대면 막 그러니까 본인을 그 집고라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무슨 옷이 어울리는지 몰라요. 안 사봐서. 저는 살이 찌고 나서 음. 파자마만 입는 거예요. 파자마가 되게 편하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밖에 자, 그 장을 보고 와서 다시 파자마를 갈아입고 네.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맨날 파자마 입은 여자만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이유는 자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면 늙잖아요. 늙으면 사실 누가 먼저 갈 수는 모르지, 우리가 순서가. 그렇긴 하지만 애들한테 큰 짐대요. 왜냐면 뚝 엄마 딱, 아빠 딱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같이 할 거 같이 하고 따로. 이렇게 됐을 때 누가 먼저 하나 가긴 가잖아. 그럼 아이들한테 엄마는 엄마고 아버지는 아버지지. 근데 종속돼 있는 사람, 또 부인한테 너무 종속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의존하는 사람들이 부인이 갔을 때 이 할아버지는 애들이 너무 힘들고요.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다 백인인데 아버지가 가면 애들한테는 그 엄마를 어떻게 건설할 수가 없다. 근데 또 다른 면으로는 또 아이들한테는 또 되게 또 자립을 해라. 그리고 제가 별로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안 되는 그런 거지. 건 또 없어.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지. 되게 좀 복잡한 캐릭터야. 그렇게. 근데 애들은 그 말로 듣지 않고 언행일치로 교육이 돼요. 뭔가 엄마가 말하는 말에 힘이 실리려면 그 엄마가 그렇게 살을 때 애들이 그 말을 듣지. 나한테는 너는 의지적으로 해. 네 독립이, 네 인생은 네 거다. 그러면 엄마 인생은 다 아버지 건데. 그러면서 엄마가 너 인생은 너가 살아 그러면은 그게 교육 지도가 안 되는 거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이게 지금까지 이제 사랑스럽게 살았잖아. 정말 너무 막 아니 생각하기에 따라서 정말 얼마나 그래요. 남편만 보면 맨날 입만 띄면 욕하는 사람이 태반이지. 진짜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품앗이로 또 나도 몇 가지 해줘야 되나 이럴 때 있어요. 미안.
너무 막 욕을 하는데 같이 해줘야 그런 식으로 입만 띄면은 그 뭐 하는데 맞아. 이렇게 사랑스럽게 막 그 옆에 붙어서 막 그렇게 막 잠옷 입고 그냥 파자마 입고 너무 깜찍하게 저렇게 하는 게 어떤 사람이 들었을 때는 막 눈물 나게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야. 어떤 남자들이 듣기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거기서 이제 월반을 하세요. 월반. 어드밴스드 클래스로. 그래서 외출도 했잖아요. 오프라인 클래스도 오고 음. 여기도 오고. 바뀐 중이네요 지금. 네, 뭐 살도 빠지고. 이제 시작한. 남편이 바짝 긴장하겠다. 잠옷도 안 입고 그래. 살도 빠지고 집에 와 보면 없고. 집에 와 보면 나 1박 하고 갈 건데 그 얘기 꼭 미리 해야 되나 내가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저희 나이 때 약간 부모님 바라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부모님이 약간 이제 노년기 가까워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진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부모님 건강하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재밌게 사시는 게 진짜 최고의 자식 된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진짜 반대 만약에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또는 지금 뭔가 재미가 없으시다 하면 너무 다 같이 힘든 것 같아요. 양쪽 부모님이 두 분 다 독립적인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도 성인이 되고 제가 독립을 해보고 나서 저도 이제 저 먹고 살기 바쁜데 이제 미래를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이 정말 이제 아파서 더 이상 돈도 못 벌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저들을 부양할 수 있을까? 이 생각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면 너무 그게 짐이 큰 거예요. 근데 그래도 부모님 두 분이 너무 건강하시고 첫 번째 이제 건강하시고 두 분이 서로 둘 다 독립적이면 저분들은 어떻게든 또 잘 살아가지 않을까 약간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런 부담들이 좀 많이 덜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인생에 집중하게 되는. 네, 맞아. 맞아요. 맞아. 그래야지 또 맞아요. 내 거 집중하고. 맞아요. 생각해봐 엄마가 만약에 계속 전화하고 계속 전화하고 뭘 먹었노 밥 갑자기. 먹었나 계속 왜 내가 오버랩 되냐? 일부러 맞추시는 거예요, 경상도로. 네, 이걸 맞추는 아니, 거. 너 생각했어. 제가 무슨 스위치를 건드렸나 봐요. 그랬나 봐. 아니 왜냐면 내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고 내가 이렇게 내 또래 애들한테 얘기하면 뭐 듣지도 않지만 내 또래 애들은 이미 그게 정착돼서 사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겪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는 거죠. 너무 늦었어요.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고 내가 뭔가를 하기에는 이미 나이가 너무 들었고 겁이 나는 나이. 근데 그게 미리 훈련되고 자식하고 관계도 애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안 주는 게 건강한 거예요. 엄마는 엄마 인생, 엄마 살기도 죽어나는 거고 그럼 지들이 각자 사는 거지. 어떤 부분을 엄마가 돼서 왜 이것도 안 해? 엄마가 돼갖고 이것도 안 해준대. 엄마가 돼서. 근데 그거는 엄마가 그렇게 전적으로 키워서 100%가 엄마 잘못이거든요. 길 들여지어서. 밥을 먹으면은 물이 필요하면은 지가 물을 갖다 먹는 거지. 엄마 물. 밥 먹고 그냥 일어나서 나가고. 그래도 그게 익스큐즈가 되는 거면. 걔는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한다니까. 시댁 가서도, 시댁 가서 며느리가 뭐 잘못은 땅 이러고 딱 가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설거지를 왜 해요? 이러고 싸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을 힘이 있을 때 그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내가 좀 무슨 조금 다른가? 무슨 문제가 좀 있나? 아니면 내가 좀 뭘 좀 바뀌어야 되나라고 자각이 되는 게 이제 진짜 시작이거든요. 그 내가 뭘 건드린 거 맞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노후가 너무 불행해요. 노후 그때부터 가고 복지관 가도 대화를 못해. 왜냐면 그런 데 가서 노인들하고도요 미리 젊을 때부터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뭐가 했을 때 이게 감이 있을 때 내 얘기 들어갈 때 빠질 때가 알지. 갑자기 복지관 가면은 뜬금없다니까요. 대화하는 법을 몰라서. 왜냐면 낯선 사람들하고. 근데 저 오늘 집에만 있는 사람 같지 않지 않아요? 전혀요, 전혀. 근데 전 네. 정말 집에만 그렇게 있거든요. 자기가 얘기해서 하는 전 거지. 정말 집에만 있어요. 집밥 보면서 음. 그 LA님이 너무 더 이렇게 점점 빛나는 거예요. 진짜 계속 빠져들게 돼요. 어떤 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얘기 나눌 때 되게 말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참 저는 진짜 현자 그대 뺏은 사람 자기인가 보다. 법륜 스님 이후로 정말 만나고 싶은 분이에요. 오늘 코미디 프로인데? 그래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내가 내 영상을 보면서 편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재밌어. 이렇게 저기서 화장실 가려고 내려오다가 내가 여기 틀어놓고 이렇게 걸리고 무슨 그게 그렇게 재밌냐고 그게 그렇게 재밌냐고 그래. 자기 영상을. 내 영상을 보면서. 근데 왜 내가 그걸 편안하게 보냐니 그 의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오늘 좀 뭐 좀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그런 거가 없으니까 편안하더라고. 조심스럽고 이렇게 그런 게 없어서 좀 많이 편안한 것 같은데 저 애들 키우면서 욕 엄청 많이 먹었어요. 지금도 많이 먹고 있고. 왜냐면 좀 다르잖아. 지만 알고. 우선순위가 이제 안 그래 보이지. 애한테 희생하고. 근데 지금 와서 내가 뭐 애들이 클 때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엄마가 밝고 건강하기 때문에 애들도 편안하지. 가서 어디 가서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전화 쌓고 막 이러면은 그럴 것 같아. 근데 엄마는 뭐 지금 잘 있을걸? 잘 살걸? 응.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걱정해서 그건 빠지잖아요. 또 어디 아플 텐데 지금 오늘 또 병원 갈 텐데 또 아버지 때문에 또 속상할 텐데 막 그렇게 맨날 붙잡고 와서 아버지 욕만 해봐. 네 아버지는 도대체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집 많고요. 저도 한번 그런 적 있었거든요. 한번 차 안에서 내가 그때 무슨 뭐 때문에 이제 남편하고 이제 싸우고 차 안에서 야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막 시작을 한 거예요. 애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하고 차에 앉아서 어. 걔가 중학교 때 됐나 뭐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걔가 그러더라고.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게 그러긴 하는데 이 사람도 뭐 늘 하던 얘기면 뭐 그만해요 막 이렇게 해도 그렇게도 못 하겠고 또 자기가 아는 아버지는 또 있잖아 또 좋잖아. 얘가 한참 듣더니 사람이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엄마 중학생. 사람이 나쁘진 않잖아요. 이러더라고. 그 소리 때문에 너무 웃겨서 내가 미쳤나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 난 그 말이 너무 기억나. 그다음부터 그런 짓 안 하지. 다른 분들은 다 잘 지내세요? 몇 년 됐어요 결혼한 지 자기는? 저는 17년에 결혼했으니까 7년 차. 음. 근데 저는 반대예요. 남편이 오든 말든 제 잘 시간에 자고요. 남편 딱 출근할 시간대인데 딱 껴서 그냥 보내요. 그러니까 근데 남편은 너는 좀 10분 정도 일찍 깨우던지 아니면 나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보고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보 인생 여보 거 내 건 내 거. 저는 나는 자야지 애기를 보지. 제가 정말 3년을 저 혼자 애기를 봤거든요. 그래서 겸님께서 수면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수면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아기가 1년 6개월 때쯤에 제가 갑상선암 수술을 하면서 거의 4개월에서 5개월을 그냥 생이별을 한 거예요. 아기랑. 여기를 띄워야 되는데 건드리면 여기에 염증이 차나 피가 차면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동안 아기를 안을 수가 없으니까 아기는 1년 6개월밖에 안 됐으니 얼마 엄마한테 올 테니까 떨어져 지냈었죠. 근데 못 봤다고요? 네, 아예. 그렇지. 그냥 아기는 생이별을 한 거예요. 저도 갑자기 갑상선 선언을 받아서 근데 그게 갑상선 암이랑 성대랑 바로 그 사이에 암이 껴서 이게 전이가 잘못되면 목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수술을 잡았고 애기랑 뭘 할 새도 없고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냥 이별을 하고 그 아이가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다가 1시간, 2시간마다 깨서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한참 해줘야 되겠다. 네, 근데 그걸 아직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자야 3시간. 그러니까 풀로 자는 시간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냥 1시간,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잠 어차피 깨면 요가 안 타임하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잠은 못 자고 심신 안정을 위해서 자기 수련한다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됐어요. 저는. 그렇죠. 그러네. 남편을 기다릴 수가 없어. 왜냐면 그러다가 남편 기다리면 12시, 1시에 와요. 남편이 한 12시, 1시. 애기는 9시, 10시면 자고. 얼른 따라 자야지. 네, 얼른 따라 자야 되니까. 근데 애기가 새벽 5시, 6시쯤에 있나요. 엄마가 깨기 전에 재우니까. 그러니까 애기는 풀잠을 자요. 그건 좋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아파도 우리 애기는 풀잠을 재워야 된다. 그리고 겸님 얘기 듣기 전에도 전 애기를 깨울 때 지유라 일어나서 발 마사지를 해줬거든요. 발가락 하나하나 우리 딸 예뻐지세요.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잠결에 듣게 엄마는 널 사랑해. 그러면서 깨워서 애기 어린이집 보내고 전 출근하고 출근 끝나자마자 다시 애기 받아서 육아하고 자고. 그러니까 저는 남편 생각은 좀 미안하긴 한데 에너지가 없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겸님 만나기 전이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또 19살로 가야 되는데 19살 때 제가 지금보다 거의 25kg? 78, 90kg. 키로. 네.
그러니까 78에 멈췄어요. 안 쟀었어요. 19살 때. 그러다가 그러니까 저는 제 몸이 싫진 않았어요. 왜냐면 먹는 거 원체 좋아해요. 대식가였었거든요. 고기를 1kg씩은 그냥 그 자리에서 구워 먹고. 그러니까 엄청난 대식가. 1kg? 네, 1kg. 사자야. 그러니까 지금도 입이 터지면 남편이요 2kg 돼지 삼겹살 두면 그 자리에서 그냥 둘 다 먹어요. 남편도 대식가기도 하고. 그 정도로 대식가여서 하루에 7끼.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서 6시에 엄마가 현정아 일어나. 엄마가 밥 했어. 그러면 일어나서 눈도 뜨기 전에 밥을 먹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 감고 학교를 가요. 아빠 차가 데려다 줘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요. 우리 저희 땐 그랬으니까. 그렇게 학교 그렇게 먹고 아침 먹고 가고 점심 먹기 전에 애들이랑 간식 먹고 점심 먹고 4시에 꼬치 같은 거 가서 얼른 가서 사 먹고 저녁 먹고 10시에 자습하면서 먹고 11시에 오면 엄마가 또 공부한다고 요리를 잘하셨으니까 그러니까 7끼를 먹고 지내니까 살이 3년 만에 막 수험생 기간 동안. 네, 수험생 동안 앉아만 있었고 운동할 시간 없었고 그때 그랬죠. 그리고 19살 때 그래도 그냥 전 제 몸이 좋았어요. 먹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이래도 괜찮아. 뭐 내가 연애를 지금 할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제 바로 옆에 남고가 있거든요. 전 여고였고 근데 남고 애들이 정말 비하 발언을 한 거죠. 여성 비하 발언을 완전히 한 거예요. 거기서 너무 충격을 먹고 울면서 이제 학교를 꼬치를 먹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이제 뒤에서 남자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충격이 딱 맞고 아, 나 살 빼야겠다. 그래서 수능을 끝나자마자 도서관을 가서 다이어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그때 전통 칼로리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이거만 딱 들어오고 제가 3년 동안 살을 찐 건데 이 2배를 유지를 해야지 몸매가 내 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읽었던 책에서 그래서 6년 다이어트 일기를 계획을 세웠어요. 어휴, 6년짜리를. 자기도 제인가 보다, 제인. 네, 파우제예요. 6년을 세워서 3달 만에 25kg, 26kg를 빼고 7끼를 3끼로 줄이고 간식 먹지 않고 운동을 5시간에서 6시간. 운동 시간을? 네, 수능 끝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하루에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 5회 운동. 근데 그때는 19살이었으니까 회복력이. 그리고 저희 지금 9시 열심히 자요. 그리고 6시에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어우, 좋은 습관이다. 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자요. 그냥 다 불소등. 그리고 6시 땡치면 인나 밥 먹어야 돼. 인나자마자 밥을 먹는 그런 집. 그렇게 3개월 지내니까 그냥 살이 쭉 빠졌죠. 그리고 이제 유지를 이제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쭉 하고 있었는데 결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유지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밀가루도 안 먹긴 했죠. 근데 설탕이 나쁜 거는 알고 있었지만 안 먹을 수가 없었고 그렇지. 나쁜 기름은 아예 생각도 못 했죠. 그러니까 식용유가 나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지방도 안 먹죠. 저염 안 먹죠. 그렇게 19살 때부터 제가 31살에 결혼했으니까 10몇 년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저염에 지방 안 먹고 그러니까 언제나 입에 건강식,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 네, 건강식인데 언제나 두통, 어지럼증, 그리고 구내염. 그러니까 나쁜 기름을 먹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나 구내염이 있어요. 양치하면 언제나 피가 나와요. 그리고 손에 지금은 조금 많이 사는데 옛날에는 습관이 이랬어요. 습진이라고 하셨거든요, 병원에서. 근데 약을 발라도 안 낫고. 근데 최견님 알고 6개월 동안 제가 설민 나티 그러니까 파워제이잖아요. 아예 일절 먹지 않았어요. 6개월만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술까지. 그리고 잠은 못했어요. 아기가 아직도 어렸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습진이. 네. 그냥 다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6월 달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 중이라 밀가루도 먹어보고 기름도 먹어보고. 왜냐면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금방 나와. 네. 근데 이게 제가 밀가루랑 기름. 그러니까 온전히 빵 먹을 때 나와요. 튀김빵. 네. 밀가루랑 기름이 만나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끝내주겠다. 네. 그때 알았어요. 고로케랑 저기 꽈배기. 꽈배기. 그거 하나만 딱, 그러니까 그날에 꼭 하나만 먹는 거예요. 뭐 때문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꽈배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꽈배기를 하나 먹고 나머지는 클린하게. 지금도 조금씩은 있어요. 왜냐면 아직도 좀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안 좋은지. 그때 딱 알았죠.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겸님 알기 전에는 그렇게, 결혼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생리통이 엄청 심했어요. 생리통이 생기면 있는 날은 학교 갈 때도 그냥 선생님 저는 생리통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에 핫팩을 대주시고 두꺼운 이불 제용이 있었어요. 꼬부리고 누워서 핫팩을 넣고 이불을 덮어서 땀을 빼고 있어야 덜 아팠어요. 그렇게 학생 때. 학교 때부터 임신하기 전까지 쭉 와. 클린을 했었어도.
그러니까 완전히 클린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님도 누가 칼로 여기를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찌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렇게 그냥 아프게 살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더 안 좋아졌죠. 전 술을 원래 안 먹었었거든요. 남편이 술을 좋아해요. 그리고 야식도 좋아해요. 거기다 남편은 안방에 TV를 켜놓고 자요. 아, 근데 같이 숙면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TV를 보고 그 빛에 자니까 저는 잠을 못 자고요. 밤에 술을 먹고요. 12시, 11시에 야식을 해요, 남편이랑. 안 하던 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 같이 하기 시작해서 그거를? 네. 근데 남편 너무 행복했죠. 같이 자기가 해주니까. 사랑하는 와이프가 같이 술도, 해주니까. 근데 제 몸은 이유 없이 손발이 너무 뜨거워서 잠을 잘 수 없고, 몸무게는 3, 4kg밖에 안 불었는데, 얼굴이, 그러니까 지금이랑 2, 3kg밖에 차이가 안 났었는데, 얼굴이 이렇게. 그래서 누가 봐도 완전, 붓기가. 네. 그냥 수술한 여자같이 그냥 퉁퉁퉁, 몸도 퉁퉁퉁퉁. 복부는 가슴도 더 나왔었죠. 그렇게 복부가. 2, 3kg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네, 다 붓기였던 거죠. 네, 염증의 붓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병원을 가도 이상이 없대요. 약을 먹어도 안 나요. 그렇게 한 6개월 있다 보니까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 인천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엄마한테로 가려고 이제 남편이 어떡하다 또 청주에 직장이 생겨서 이사를 엄마한테 왔는데 엄마가 옆에 있으니 밥이 다시 아, 클린해지. 네, 클린해지고 야식 안 먹게 되고 집이 바뀌었죠. 여보 나 TV 거실로 빼고 싶어. 그리고 남편 나 각자 자고 싶어. 어우, 잘했다. 왜냐면 저는 예민해요. 지금 딸 때문에 못 자는 것도 그래요. 딸도 코를 골아요. 그리고 엄마 그게 있어야 돼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다리 사이 들어왔다가 그럴 때마다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자는 건데 남편이 코를 심하게 굴고 옆으로 계속 와요. 그래서 각자 아유, 힘들어. 네, 그렇게 각자 살고 나니까 조금 이제 복부가 줄고 손발이 뜨거운 게 조금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보 우리 아기 가져야지. 아, 애기 있기 전에. 네, 아기 있기 전에요. 그래서 청주 와서 이제 아기를 가지려고 혹시 지금 몇 년도 쯤이에요? 약간 시간 이게 한 체크하고 싶- 18년, 1년 지난 거예요. 결혼이 2월 달이었으니까. 지금 7년 차고. 네. 그렇게 해서 1년 후에 한 18년도쯤에 아기를 갖자 해서 1월 달부터 계획을 세웠죠. 저는 3월 달 아기를 낳고 싶었어요. 슈퍼 파워데이다, 진짜. 야, 그런 것도 계획 세우는데. 네, 왜냐면 어린이집을 갔을 때 3월생과 10월생은 정말 발육 차이가 달라서 아이들이 갖는 자존감이 달라져요. 아. 그때는 애들이 3월생 애들이 10월 애들을 끌고 다니니까 그게 얘네는 그 주도권이 생기고 얘는 그게 조금 그게 싫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통계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네, 아, 그렇다고 그렇구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기를 이제 가져야 되니까 다시 도서관을 가고 인터넷을 찾고 논문을 찾고 이렇게 또 육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아 여보 우리 3월생에 갖자 그럼 이때 아기를 가져야 되니까 이때 병원에 가서 내가 아기를 배란일이 언제인지 보고 진짜 애기 다시 갖고 싶다, 나도. 영석이 형제 몇 월생이에요?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었지. 경진이는 9월, 영성이 7월. 이게 근데- 애들 일찍 나와야지 나중에 이렇게 되게 잘 나가는 스포츠 선수들 보니까 축구 선수 공통점이 다 보니까 다 앞에 태어난 애들인 거예요. 네, 모두 다 그렇진 않지만 확률을 높여주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러네요. 거기다가 그때가 19년이 황금돼지띠였어요. 근데 애기들 그때 태어난 애들이 뭐 돈복이 많다 이런 게 있으니까 어차피 낳아줄 거면 황금돼지. 황금돼지띠 3월생에 낳자 해서 기똥차게 또 3월달에 태어나게 임신이 됐어요. 그랬는데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산부인과를 갔는데 애기 심장이 원래 저희가 뛰는 것보다 3, 4배가 빨라야 돼요. 한 180, 190 정확히는 안 나지만 근데 우리 애기가 저보다 더 늦게 뛰는 거예요. 심장 소리가. 그리고 심장 소리가 얕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러면 애기는 못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건 부모 선택이지만 내가 오래되셨거든요 선생님이. 근데 이러셨으면 애기는 절대 못 태어난다. 나 어차피 죽을 아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 끝까지 잡고 그러니까 어차피 근데 그 아이는 지우긴 했어요. 지금 아이는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잡고 싶었는데 점점 심장 소리가 얕아지고 갔다 오면서 저는 매일 울고 어휴, 네. 진짜 그러겠다. 네, 그러다가 끝내 심장 소리가 쿵 이거 그냥 멈춘 걸 못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멈출 거야. 너 이제 어차피 너 수술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회복하고 다시 갖는 게 나아. 선생님이 얘기를 하셔서 끝내 끌다 이제 수술을 한 거죠. 그래서 아기를 이제 그 수술을 하고 한 달을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못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거를 잘 못 나왔어요. 상처가 너무 컸구나. 왜냐면 기다렸던 아이고 그 계획을 세웠던 아이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파워제이기도 하지만 그 제이인 사람들 성격이 그 계획이 무너지면 완전 무너지는 약간 네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서 남편이 봤을 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때 우울증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우울증이 그냥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기 걸리듯이. 근데 심한 건 아니었고 우울증이 시작이 됐는데 남편이 안 되겠으니까 빨리 마음을 갖고 아기를 갖자. 근데 이 상태로 아기가 또 잃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몸에 안 좋다는 걸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둘 다? 네, 남편도 아기 가질 때까지. 둘 다 아무것도. 술 안 돼, 밀가루 안 돼, 설탕 안 돼, 기름 안 돼, 소금 안 돼, 아무것도. 그러니까 안 좋다는 들리는 건 다 안 먹었어요. 그렇게 몸을 아예 클린하게 하니까 그냥 살은 쭉 빠졌죠. 예전 천연 몸무게까지 간 상태에서 지금 딸내미를 가졌고 2달 동안 누워만 있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근데 그때 2달 동안 10kg 넘게 찌긴 했죠. 누워있을 때. 제가, 그때 제가 먹덧이었어서 수육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수육. 네. 근데 건강하다. 수육은 그나마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고기니까 저희 엄마도 한 번만 사다가 계속 수육해서 주신 거예요. 무항제 들어간 걸로 막 그거 해서 수육만 먹고 김치도 조금씩만 먹고 그거만 먹고 클린하게 누워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제 너 움직여도 돼. 너 더 찌면 당뇨 온다? 당뇨 걸린다니까 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가를 시작했어요.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스트레칭까지 하면 2시간. 주 5회. 매일매일 운동을 해서 그때부터 딱 5kg 쪘어요. 아기 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고 모유수유를 제가 1년 6개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클린. 이제 그렇게 먹고 있었는데 1년 6개월 때 제가 암 선고를 받고 이제 모유수유를 못 하고 암 선고 받고 그렇게 클린하게 했는데도 네. 그러니까 왜 그게 걸린 거지? 네? 암이 왜 걸린 거지? 가족력도 있었어요. 가족력이 아니라는 말도 많은데 우선은 암까지 왔으니까 1년 6개월 돼서 모유수는 어차피 못 하죠. 제가 이제 이 수술을 해서 6개월 못 낳나니까 그렇게 아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육아도 저 혼자 1년 6개월 했으니까 산후 우울증도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자살까지 넘어갈 정도는 아니었고 저도 매일 아침마다 아기 재워놓고 그때 1시간 반 밖에 모유수유를 하면 1시간 반 텀으로 먹이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아기 30분 먹이고 1시간밖에 안 남으니까 그때 요가하고 또 하고 낮에는 아예 애가 잘 안 자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냥 1년 6개월을 잠도 못 자고 그냥 좀비처럼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1년 6개월 좀비처럼 살았어요. 근데 먹는 건 클린하게 먹었고 그냥 모유수유를 해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절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온전히 네 아기 때문에. 근데 클린하게 사는 건 사는 거죠. 몸에 더러운. 근데 잠을 못 잤던 거죠. 그 의사 선생님께서 너 지금 갑상선에 암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완전 절제로 얘가 나가면 벌써 전이가 됐을 수도 있다. 이건 까봐야지 알아. 어디에 전이가 되어 있을 거야. 하나는 성대 바로 옆이야. 얘가 성대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얼른 빨리 하자. 이거는 절제밖에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거 얘기를 듣고 2달이에 수술을 잡았어요. 삼성병원이라서 빨리 잡아서 2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2달 동안 완전 우울증이. 그래서 너무 우울하니까 내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